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 중도해지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가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원 합의부 판결 때에는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부동산 팩트체크, 구독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송 당시의 세입자 A씨는 서울 중량구의 아파트에 2017년 2월부터 4년간 거주하다가 2021년 2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과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내다 2개월이 지나서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 작성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023년 4월까지로 정했으며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기재했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을 2년 걸어놓고 아무 때나 방을 뺄 수 있으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세입자 A씨는 6개월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심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는 집주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갱신계약 후 중도해지가 가능한 게 정말 맞느냐는 의문과 함께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상급심 서울고법 판결. 지난 1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계약갱신 청구로 전세 재계약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당사자 간 계약의 갱신, 내지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번에 임대차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입자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요즘 판결 경향을 보면 상급심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었을 때에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고 거래계약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다투었을 때에는 거래계약의 당사자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법의 비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2009년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사기, 전세피해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이라는 취지로 2020년 7월에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중도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라도 묵시의 갱신일 때에는 주택임대차처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은 둘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며 다른 점은 존속기간에 있어서 주택은 2년, 상가건물은 1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다른 점은 주택은 임차인의 중도해지가 있지만 상가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중도해지가 없습니다. 민법에 적용되는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전체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의 규정이 있지만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한 모든 상가 임대차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방마다 기준금액이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기준금액은 환산보증금 9억 원까지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은 묵시적 갱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했을 때에는 6개월, 임차인이 통보했을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도 아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받지 않는 부동산,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공장, 교회, 동창회 사무실 등 이런 임대차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주임법도 아니고 상임법도 아니고 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필러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위 판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점과 해지 요력 시점에 대하여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욱 헷갈리게 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다면 그래도 임대인은 중개수 수료까지 중도해지할 때마다 최장 1년에 3회 정도까지도 가능하죠.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의 순환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를 명목으로 대출을 막아 놓아서 역전세가 난 마당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입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자금이 많으면 내주면 되겠지만 자금력이 없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법 규정은 티스토리에 올립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